이번 시간에는 무드 조명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에서 뭔가 빛이 나는 게 말랑말랑한 이 실리콘 재질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반투명한 화이트 세라믹 도기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언젠가 스튜디오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명 디자인을 할 일이 있을 때 많이 시도를 하게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생각보다 표현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표현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 유명한 라이언 조명도 있고요. 최종 목표는 이제 이런 느낌을 한번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키샷 9 버전에 와서 이렇게 이 수건의 털 같은 표현도 가능해졌거든요. 자,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끼 모형 하나가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일단 스피어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 이걸 리빌드에서 3에 9 정도로 놓고 컨트롤 포인트 온, 위에서 보고 이제 이걸 사각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걸 사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두 하고요. 리빌드 다시, 지금 이게 9가 아니고 8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8에 8, 디그리는 3.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 온 하면 좀 더 우리가 작업하기가 편리해지죠. 그래서 위아래 줄이고, 양 사이드는 조금 더 이렇게 늘려서 바디가 될 곳을 만들죠. 탑 부분은 내리고, 이것도 내려주고, 그 다음 아랫 부분도 이렇게, 그 다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늘려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위쪽도 조금 더 귀엽게, 약간 더 빵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빵빵해야 되니까 이만큼을 쥐고 이쪽으로 좀 당겨주면 이제 이런 모양의 이제 다리는 원기둥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아래쪽 다리 밑판, 그 다음 위로 올려서 살짝 키워서 뒤쪽으로, 그러면 이제 요걸 조금 더 이쪽으로 와서 로프트로 이것과 이것을, 자, 이렇게 휘어질 때는 방향이 안 맞는 거죠. 어느 방향이 안 맞나, 이게 지금 화살표가 안 보이는 게 디스플레이에서 이걸 화이트로 만들어 놔서 그렇죠. 네, 지금 방향이 안 맞죠? 이쪽 방향으로. 네. 그 다음에 끝부분을 막아줍시다. 그 다음 조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 끝에 라운드. 자, 조인이 안 됐네요. 두 개가 만들어졌네. 자, 조인 됐죠? 그 다음에 라운드. 어휴, 이는 너무 크고 적당히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은 어차피 안으로 묻어질 거라서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돌려서, 좀 더 길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위로 이렇게 해서 이게 앞다리, 그 다음 이걸 미러 시키죠. 여기 기준으로. 그 다음 이걸 또 미러 시키는데 여기 기준으로. 그러면 이런 모양. 그 다음 이제 머리통이 필요하죠. 머리통도 이걸 복사해다가 이렇게 해놓고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이렇게 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밴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그 다음에 모양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요. 그럼 케이지 에디터로 약간 더 다듬어 볼까요? 그럼 케이지 에디트, 바운딩 박스에 넣고, 월드에 컨트롤 포인트는 X 4개, XY, Z로 4개씩, 디그리는 3차로, 그 다음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줄이면 좀 뾰족해지죠. 그 다음 앞에서 봤을 때 요 포인트들을 좀 당기면 이제 위로 좀 올라오는 느낌이 들 것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되죠. 그 다음에 뿔 같은 걸, 뿔이나 귀 같은 걸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뿔이나 귀를 구체를 당겨서 하는 방법이 항상 제일 쉽긴 하지만,
지금 이게 머리가 더 커야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뿔이나 귀, 그냥 귀를 만들어 넣는 게 빠르겠네요. 다음 귀가 앞쪽으로 살짝 구부러진다. 네. 이걸 무브 여기다 놓고 양쪽으로, 그 다음 미러 시켜서 반대쪽, 그 다음에 이거 세 개 합쳐 놓고, 그 다음 네. 그럼 이제 요 파트들은 특정 레이어에다 집어넣고 이것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모양을 조금 더 이렇게.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다음 아래쪽에 이거 베이스가 이 정도 두께의 이런 느낌이다. 다음 맞춰놓고 조금 줄이죠. 그 다음 끝부분 라운드 한번 넣어주고, 정밀도가 좀 다르긴 한데 위에다 한번 올려놓을까요? 이렇게. 하는 김에 복사해서 여기도. 그 다음 빛이 나려면 전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탑뷰에서 보고 라인 하나 간단하게 그어 놓고요. 이제 이런 걸 한 바퀴 돌려서 깔때기 모양으로, 자 이렇게 될 때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여기 set XYZ로 지금 현재 Z축으로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 리볼브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럼 이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라인 하나 그어주고, 그럼 포인트 하나 찍어 놓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전선을 샤샥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럴 때 이제 플래너가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공중으로 한번 오고 밑으로 한번 와서 뭐 저기 어디론가 간다. 그 다음 여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 커브를 따라서 파이프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파이프 지금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이게 전선이 돼요. 그럼 렌더링은 이 정도 뷰에서 이렇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약간 안 예쁜데요. 눈이 있으면 좀 더 나을래나?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는 각각의 필요한 곳에 집어넣고,
뒤쪽 여기,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여기, 그 다음 요 파트를 이게 어떤 테이블 같은데 올라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라운드 테이블, 사각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솔리드 AS, 그럼 두께, 그러면 이 정도 지우고, 라운드 마찬가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뭐 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다리 여기서 한 이만큼, 다리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밀어, 여기서 이쪽 반대쪽, 그래서 이게 다리, 이게 상판. 그 다음 옆에 그 어떤 우리가 뭔가 이거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 커브도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되겠죠. 어디론가 내려간다. 그래서 파이프 다시 여기에 맞춰서 그어주고, 뒤에 다른 가구들도 있어도 더 아마 멋질 것 같습니다. 뭐 침대 같은 게 있다거나, 뭐 의자 같은 게 있다거나. 자, 일단 모델링이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실험은 요걸로 해볼 거라서 요걸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다가 둘게요. 그 다음 각각을 다른 레이어에 넣어서 이제 모델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파일, 세이브 에즈, 바탕화면에 무드 조명 됐죠? 그 다음 기샷으로 가죠. 자, 애니메이션 창은 잠시 닫아두고요. 무드 조명 모델링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필요한 샷은 아마 이 정도, 뭐 이런 샷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 토끼가 공중에 떠 있네요. 그렇다면 이걸 move 두 개 다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누르면 돼요. 클릭하면 됩니다. Move Selection 하는데 여기 보면 Snap to Lower Object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면이 있을 때 거기에 달라붙게 해주는 거죠. 자, 해보죠. 일단 주변을 어둡게 해볼게요. 주변을 0.2로 어둡게. 그 다음에 이 개체에다 바로 라이트의 속성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면 있죠. 근데 스팟 라이트 같은 것들은 이렇게 줘버리면 개체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팟은 쓸 수 없다. 포인트 라이트 역시 개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쓸 수 없다. 그 다음 IS 역시 이 라이트 개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쓸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에미시브 라이트와 에어리어 라이트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어리어 라이트는 이렇게 주면 이렇게 빛이 나죠. 그죠? 그러면 요걸 더블 클릭을 해서 일단 파워를 이렇게 적당하게 200 정도로 200? 100 절반을 줄였어요. 그 다음 apply to front of geometry, 지오메트리의 바깥쪽 또는 지오메트리의 back 뒤쪽, 그 다음에 그걸 보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죠? 지금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 비저블 투 카메라에서 보이게 할 거냐 말 거야. 비저블 인 리플렉션,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리플렉션이
맺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할 거야 말 거야. 아, 이게 아니고 이쪽에 지금 맺히고 있네요. 아니면 이제 요 재질이 디퓨즈 페인트 재질로 해서 라이트를 더 줄이게 되면 요 라이트가 반사가 맺히게 되는데 그 반사를 보이게 할 거야 말 거야. 그 다음 현재는 그림자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럼 페인트 그 바닥도 페인트로 만들어 놓고 이 바닥에 있는 이 그림자에 영향을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 그러면 여기 만들면 이렇게 그림자가 여기 아랫부분이 이렇게 생겨요. 자, 그 외에 지금 이 에어리어 라이트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이런 느낌. 뭔가 빛이 나면서 체의 디테일이 보이는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 옵션이 별도로 없어요. 또 텍스처에 가봐도 컬러 옵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컬러 옵션이라는 건 우리가 이 빛의 컬러를 조절해 줄 수 있다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텍스처에서 어떤 이런 무지개색 컬러를 집어넣으면 그냥 무지개색 조명은 돼요. 이렇게 텍스처 맵을 입히면 되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여기도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느낌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에미시브 라이트로 하면 별도의 옵션이 있을 거냐. 그래서 에미시브 에어리어, 지금 현재 에어리어 라이트인데 에미시브 라이트를 적용을 시켜놓고 더블 클릭을 해봐도 인텐서티와 컬러, 또 비저블 카메라, 비저블 인 섀도우, 투 사이드, 이렇게 바깥쪽 안쪽, 그 다음에 유즈 컬러 맵 알파. 그래서 에어리어 라이트를 쓰든 에미시브 라이트를 쓰든 이 3D 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이 형태를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돌려봐도 이렇게 이걸 파워를 약하게 해도 똑같아요. 약하게 해도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라고 했을 때 정답은 이 라이트 옵션이 없어요. 자, 그럼 혹시 얘가 유리, 간유리처럼 이게 투명한데 안에 조명을 넣으면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add geometry에서 이제 스피어를 하나, 그러면 지금 스피어가 저기가 있죠. 그럼 이걸 여기 속에다가 아예 조명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스케일 이렇게 집어넣고, 지금 여기 토끼의 몸통 안에 조명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조명에 여기 스피어의 속성을 우리가 에어리어 라이트를 줘보자. 그 다음 강도를 줄여서 이렇게, 그 다음에 빛의 색깔은 노란색. 그러면 안에서 일단 빛이 나는 것처럼은 보이죠.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이 텍스처만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그 텍스처에 보면 간유리 같은 재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줘보죠. 이걸 줬는데 여기 프로스트 그레이를 줬는데 이게 뭔가 생각하는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반투명한 재질들은 사실은 이쪽에 있는 프로스트 그레이를 쓰는 것보다는 별도의 재질을 써주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걸 더블 클릭을 하고 타입이 글래스가 아니라 플라스틱 클라우디라고 있는 이제 요게 조금 더 나은데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은 하고는 좀 달라요. 빛이 투과하는 강도를 이렇게 줄여줘도 이렇게 느낌은 약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완벽하게 표현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막 시커멓게 나타나는 데도 생기고. 그래서 다시 요걸 없애버리고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보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요
개체를 타입에서 어드밴스드로 바꾸는 겁니다. 어드밴스드로 바꾸고 디퓨즈는 이렇게 크림 색깔, 약간 붉은 크림 색깔로 크림 색깔로 맞춰요. 그 다음 스페큘러가 정반사의 값입니다. 이게 반짝반짝, 얼마나 반짝반짝하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페큘러가 블랙인데 이걸 높여주면 이게 반사도가 높아집니다. 지금은 이제 티가 많이 안 나죠. 스페큘러의 컬러를 마찬가지로 약간 웜기가 돌게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색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앰비언트 값이에요. 앰비언트는 이 주변의 빛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재질을 시각적으로 보이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빛이 없을 때 엔바이러먼트의 빛을 0.01로 바꾸면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 개체의 앰비언트 값을 높여주면은 이게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그 다음 붉은색으로 하면 이제 붉게 보이죠. 자,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결국 주변의 그 조도와 상관없이 그 개체가 혼자 빛 나느냐 안 나느냐로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 정도 맞춰주면 뭔가 약간 느낌이 그 혼자 빛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여튼 리플렉션 정반사를 좀 더 거의 화이트에 가깝게 높여놓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에 가서 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빛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바운스를 높이면 더 요런 틈 사이들의 그 빛이 스며드는 느낌이 살아나요. 거기에 레이 바운스도 같이 높여주면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 바운스 12번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바운스를 6번 줬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앰비언트가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지금 러프니스는 0으로 둘게요. 그 다음 디퓨즈 트랜스미션이라고 있죠. 이게 확산 값에 대한 전송인데 그 현재 요 표면의 요걸 한번 바꿔볼게요.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브라운으로 바꿔놓으면 갑자기 얘가 확 하고 빛이 납니다. 이제 요 컬러를 여러분들이 이 다크 그레이와 이제 어두운 컬러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블랙만 아니면 돼요. 약간 뭐 붉은기 말고 우리는 좀 더 회색기에 가까운. 자, 그 다음에 이 스페큘러 트랜스미션은 그 정반사를 얼마나 잘 보여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살짝 한 요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럼 이렇게 했더니 지금 너무 하얗죠. 그러면 다시 라이팅으로 가서 레이 바운스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바운스도 좀 낮춰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얼룩얼룩해 보이는 게 이 스페큘러 트랜스미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스페큘러 트랜스미션은 거의 블랙에 가깝게 빼버리죠. 됐죠? 그럼 이제 얘가 혼자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앰비언트를 조금 더 채도를 빼고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더 어두워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주변의 밝기를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0.2. 자, 그 다음 환경에 가서 실내 공간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걸 좀 어두컴컴한 실내가 좋은데
그냥 아깝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외부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 화장실. 그래서 저쪽에서 어느 쪽에서 빛이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콘센트가 보기 싫으니까 엔바이로먼트의 HDR 에디터에 가서 배경을 블러링 처리.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디노이즈 한번 걸어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걸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그 렌더링을 걸면 요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건 간유리 재질의 내부에 라이팅을 넣었을 때의 결과예요. 그다음 오른쪽이 방금 우리가 만든 방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쪽 앰비언트를 조금 더 노란색으로 네, 이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를 똑같은 노랑인데 조금 더 밝게,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디퓨즈 트랜스미션을 좀 더 어둡게, 스페큘러는 아예 빼버리죠. 네. 다시 이 디퓨즈 트랜스미션을 좀 더 밝게.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표면이, 여기에 보시면 환경의 밝은 부분, 지금 저기 보면 빛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빛이 지금 여기 요쪽 표면에 이렇게 반사로 나타나고 있고, 아직은 완벽하게 표현은 되고 있지 않지만 눈 주위도 어느 정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쪽을 조금 더 살려주려면 이제 라이팅에서 이 글로벌 바운스를 조금 더 높여줘야 돼요. 근데 이제 글로벌 바운스가 높여지면 또 얘가 밝아지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여기에 있는 앰비언트 값들과 각종 이 디퓨즈 트랜스미션을 조금씩 어둡게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느낌을 찾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그럼 이제 그 옆에다가 그 똑같은 재질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여기 반사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 엔바이로먼트 HDR 에디터에 가서 핀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핀인데 이게 사각핀. 그게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를 비췄으면 좋겠다. 일단 밝기는 근데 사이즈를 줄이고 밝기를 5 정도로 두고 포지션을 여기에, 그 다음 전체적으로 환경의 밝기는 0.15.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이 노이즈가 충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디노이즈 걸면,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귀랑 요런 손발이랑 요런 3D의 모양들은 다 나오는데 아직도 눈은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재질을, 그 다음 리플렉션 인덱스를 좀 높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플렉티브 인덱스는 반사 굴절율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빛이 표면 및 그 내부에서 그 심하게 반사 및 굴절을 시키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굴절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코팅한 것처럼 반짝반짝이게 됩니다. 굴절률이 점점 심해져서 반사가 잘 보이게 돼요. 앰비언트를 조금 더 낮출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느낌에 근접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요 재질을 이제 마무리를 짓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나 다른 곳에도 이 재질을 똑같이 쓰고 싶은데 이 재질을 재질이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쓰기가 번거롭죠. 이제 그럴 때 여기 이 만든 재질을 위쪽에 네임에 뭐 테스트 01로 하고 그 옆에 있는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이 머터리얼 슬롯에 내가 어디에다가 넣을 건데 그래서 라이트에다가 그냥 OK를 해줘요. 그러면 이 라이트 탭에 가면 우리가 만든 이 재질이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테스트 1번으로.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실리콘 라이트. 제가 해놓은 게. 그럼 여기는, 너무 밝네요. 또 여기도 이제 실리콘 라이트. 이렇게 그냥 줘버리면 돼요. 그 다음 아래쪽에 방금 우리가 만든 이 테스트.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언두하고. 이제 요 방법을 쓰는 게 제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제일 낫습니다. 충분한 렌더링 시간을 확보했을 때 요 정도 느낌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디퓨즈 트랜스미션 없애버릴까요? 그 다음 오히려 앰비언트를 조금 더 높이는 게 느낌이,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확 빛나는 느낌이 덜 나요. 역시 디퓨즈는 조금이라도 주긴 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야 무드등 느낌이 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해볼 것은 이제 요 재질을 여기다가 입혀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이제 이거니까 그 다음 요거를 가려주고 이제 얘를 가지고 조금 더 진행을 해보죠. 일단 다른 세팅들을 먼저 해줍시다. 전체적으로 밝게 해놓고요. 여기는 우드예요. 그럼 텍스처에 여러분들이 우드 텍스처를 구글 검색을 해서 찾으면 다양한 우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저는 그 중에서 월넛 같은 이제 어두운 우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줬더니 지금 모양이 안 예쁘죠?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해서 텍스처에 가면 디퓨즈에 여기 들어간 건 좋아요. 그런데 어드밴스드 말고 그냥 페인트로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가 그 보석 거울처럼 빛나죠. 그래서 러프니스를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표면이 좀 뭐랄까 이 노이즈가 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문제인데 원래는 이 상판과 옆판을 별도로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래야 매핑을 우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 박스 맵을 일단 실린더 맵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무브 텍스처를 눌러서 이렇게 이 파트 그 다음에 P2 저는 지금 Z에다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처를 어떻게 맞춰줄 건데를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드 텍스처를 이제 여기 디퓨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 그다음 여기는 박스 말고 실린더나 이렇게 괜찮게 보이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50 80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나무가 너무 밝다 싶으면 여기 디퓨즈를 눌러서 블렌드 with 컬러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둡게 해주면 해줄수록 그래서 페인트로 바꾸고요. 그 다음 표면을 0.1 그 다음에 텍스처에서 이 컬러 맵을 그대로 범프 맵으로 쉬프트 누르고 넣어줘요. 그러면 이 표면에 범프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바닥도 역시 블렌드 해서 이렇게 다크 그레이를 조금 더 섞어주면 나무가 더 어두워져요. 안 어두운 게 더
여기도 너무 어둡게 보이니까 한 요정도 아예 넣지 말죠. 네. 자, 그다음 여기는 아까 분명 다른 걸로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언링크 머터리얼 해주고, 여기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텍스처에서 이거 빼주고, 그 다음 디퓨즈는 그레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 머터리얼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써주는 게 정말 편한 거죠. 알루미늄 러프, 알루미늄으로 줬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이게 너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표면에 다른 걸 한번 입혀보도록 하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방금 만든 이 테스트를 해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만들고 싶은 건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걸.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재질에 보면 키샷 9에 와서 이 퍼즈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이 퍼즈가 뭐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이제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면서 와, 이런 것도 되는구나 라는 걸 같이 한번 보는 거죠. 이 퍼즈에 보면 여기 플라스틱 타올이 있어요. 플라스틱 타올을 여기다가 한번 줘봅시다. 그랬더니 되게 징그러운 게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머터리얼을 한번 봐요. 이 머터리얼에 보면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 머터리얼 그래프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머터리얼 그래프를 켜고 봤더니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자, 이게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플라스틱 머터리얼, 타올 머터리얼을 줬고, 거기에 서피스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이 머터리얼, 지금 현재 수세미 같은 이제 요거에 서피스의 재질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우리는 어드밴스드죠. 어드밴스드로 놓고 아까 만들었던 거랑 또 비슷하게 만들어 봐요. 디퓨즈, 약간 밝은, 그 다음에 앰비언트 이렇게 올렸더니 저 안쪽에서 지금 빛이 나고 있어요. 안쪽에서.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이 바이러스 같은 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여튼 다시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디퓨즈 트랜스미션을 조금 높여서 더 밝게 빛나게 해줘요.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게 지금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려면 분명히 이 퍼즈라는 털 표현에도 서피스에 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걸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쉐입에서 리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그제큐트를 딱 누르면 이렇게 빛이 난다. 자, 그런데 이 털이 지금 너무 좀 그렇죠? 그러니까 털의 길이를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털의 바리에이션을 또 줄이고, 그 다음에 랜덤이스는 그냥 두고요. 이 레디우스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0.1. 이게 징그러운 이유가 이게 두꺼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그제큐트를 한번 해보면 좀 더 이제 뽀실뽀실한 느낌이 나죠. 하지만 아직도 이 다리가 너무 이렇게 다 갖춰져 버렸어요. 그러면 랭스를 조금 더 4 이그제큐트 하면 좀 더 줄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표면에 어떤 뿌실뿌실한 느낌도 살고 일단 빛나는 느낌도 살아요. 그래서 엔바이로먼트를 0.1로 줄이면 이제 진짜로 빛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살죠. 자, 그 다음 덴서티.
1mm에 지금 덴서티가 1개 들어가는데 이걸 2개 하면은 2배로 이그제큐트 하면 2배로 더 풍성해져요.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더 얇았으면 좋겠는데 0.05 그러면 더 이렇게 뽀실뽀실한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더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드밴스드 항목에서 여기 있는 아까 어드밴스드랑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절하죠. 앰비언트를 조금 더 세게, 그 다음에 디퓨즈 트랜스미션을 조금 더 세게, 너무 센가? 그 다음에 컬러가 너무 노래요. 그러면 약간 색을 좀 빼주고요. 디퓨즈 컬러를 색을 좀 더 빼줍시다. 그레이 톤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라이트에다가 만들어 놨던 지금 여기 엔바이로먼트의 값을 이제 좀 높여주고요. 너무 높였네요. 0.25. 그 다음 이 엔바이로먼트의 위치를 이 정도 느낌.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라타고 있는 저것도 그냥 우드를 주도록 하죠. 월넛이 좀 어두운 것 같아서 그 다음 바닥을 약간 이런 우드로 해주고, 근데 이제 마루 바닥이니까 이게 너무 크면 한 400 이렇게 좀 크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것도 나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쁜 나무가 요런 나무를 여기다가 텍스처 디퓨즈, 그 다음 이게 플라스틱 페인트, 그 다음 텍스처에 너무 반짝반짝하죠? 그럼 여기 러프니스를 살짝 줘요. 그 다음 이거는 이거 없어도 이거는 이제 이거랑 같은 재질을 주죠. 아까 라이트 탭에 여기 저장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지금 이쪽 배경의 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HDR 에디터에서 이 백그라운드의 이 톤을 약간 밤이니까 이렇게 바꿔가면서 느낌을 좀 살게. 그 다음 이쪽 라이트가 어느 한쪽에 살짝 뒤쪽으로 보이는 게 나은데, 그러면 뒤쪽으로 좀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핀의 사이즈를 40, 그 다음 조금 더 네, 한 요정도 오게 하고요. 근데 이게 그럼 이제 요게 너무 러프니스가 많이 들어갔어요. 0.05 좀 더 반짝반짝하게 해주고, 일단 배경이 예뻤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이 빛 때문에 지금 얘가 하얗게 타버리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미션을 얘는 또 낮춰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스페큘러도 좀 더 낮춰주고. 이게 완전 어두워 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완전 엔바이로먼트 배경이 0이면 이렇게 시커멓게 아무것도 없는 화장실 같은 곳에서 얘 혼자만 빛나면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렌더링이 안 예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일 만큼은 보이고, 그러면서도 이 라이트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적절한 정도. 일단
현재의 이 엔바이로먼트를 좀 바꾸는 게 좋을까? 아, 이런 방법이 있었죠. 엔바이로먼트 에디터에서 이 그냥 핀 대신에 이미지 핀을 넣어주면 되지. 여기 엔바이로먼트 이런 것들 중에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여기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가 빛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위치가 여기여야 돼. 그 다음에 사이즈를 2배로 늘리고, 자, 이제 여기군요. 사실 이런 느낌 아닌데. 네, 이런 느낌의 블러를 조금 더, 요거를 파로프는 내비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좀 해상도가 낮아 보이는 게 약간 에러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밝게, 브라이트를 1.5.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여튼 그 다음 이제 이미지에 가서 노출을 포토그래픽, 그 다음 그 커브 하이 콘트라스트, 로우 콘트라스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뭔가 미드톤을 조금 빼던가 조금 더 하던가, 그 다음 섀도우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주는 게 예쁜지 좀 더 밝게 가는 게 예쁜지, 그 다음에 지금은 저는 컬러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컬러의 세츄레이션을 약간 낮게 가고, 바이브런스는 좀 더 높여주고, 그 다음 비넷도 좀 줘볼까요? 비네팅, 그 다음 비네팅 조금 강하게, 그래서 주변이 좀 어두워 보이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게 블룸이 전체적으로 약간 뿌실뿌실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룸 인텐서티를 높이면 요런 데들 보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약간 뭐랄까 안개 효과, 포커스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주지 말고 살짝 자연스럽게. 그 다음 여기가 빛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엔바이로먼트에 애드핀, 그 다음 그 위치는 여기 지금 라이트의 강도가 약해서 안 보이는 거다. 네, 그래서 여기 살짝 더 밝게 해주고요. 그 다음 지금 배경과 이 부분이 너무 선명하죠? 그럼 카메라 뎁스 오브 필드, 그리고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고, 그 다음 F스탑을 충분히 확보해서 저기는 가리되 얘네는 보이게, 그럼 20, 네, 2배, 30 던 해주면 이제 저기가 자연스럽게 아마 여기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여기 바닥, 여기 테이블이 너무 반사가 너무 선명하죠?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 러프니스 0.05, 그 다음에 리플렉션 인덱스는 조금 더 높여서 조금 더 반사 잘 보이게. 네, 이렇게 하면 일단 오늘 하고 싶은 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디노이즈 한번 걸어볼까요? 좀 기다려주면 된 건가? 아, 네, 됐다. 자, 디노이즈 다시 풀고요. 이 표면이 조금 더 울퉁불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컬러를 쉬프트 누르고 범프에도 똑같이 복사해 줍니다. 바닥. 그 다음에 범프 너무 또 심하죠? 그럼 내려와요.
내려와서 범프 헤이트를 0.2 5분의 1로 줄여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끝.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했습니다. 이 키샷 9에 새로 들어온 이 퍼즈라는 재질도 같이 한번 써봤는데, 퍼즈라는 이 재질은 퍼즈뿐만이 아니에요. 퍼즈랑 또 몇 개의 재질들은 여기서는 그냥 안 보여요. 반드시 머터리얼 그래프에 들어가서 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고, 또 에디팅도 여기에서만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서 만들면 되고, 또 혼자 빛나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탭에 있는 이런 라이트 옵션들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선 어드밴스드 재질을 직접 편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직접 편집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씩 건드려 보면 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확인이 된다. 그 다음 이 어떤 어드밴스드 재질로 이렇게 혼자 스스로 발광하는 이 간접 조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옵션과 이 앰비언트 옵션을 함께 써줘야 된다 라는 게 이번 수업의 핵심입니다. 자, 과제는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